오클랜드는 8월 26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 경보 3단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무료로 새로운 커뮤니티 검진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거나 심한 경우 인후통, 호흡곤란, 코감기 증상,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나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등 예방 조치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비즈니스는 각 비즈니스 장소에 뉴질랜드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QR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코비드-19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는 총선 일정을 10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으로 인해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없고 총선을 연기하자는 많은 의견이 있어 제신다 아던 총리는 총선 일정을 10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 당과 야당인 국민당도 총선 일정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더 이상의 총선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지도자는 국민당이 원하던 최선의 일정은 아니지만 다행이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뉴질랜드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질랜드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미국은 절대로 뉴질랜드처럼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의 현재 상황을 하루 수만 명씩 감염자가 발생하는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하루 9명 정도의 신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만 명이 감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또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막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명성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맞먹는 54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해밀턴 인구에 해당하는 1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뉴질랜드 정부와 공조를 통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발이 묶인 채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 응급 환자가 지난 13일 오클랜드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7월 파푸아뉴기니에서 긴급 시술을 받은 이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편도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환자 이송업체는 지난 13일 오클랜드 출발 예정이던 임시 항공편을 통해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진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고 양국 실무진 간 수차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입국과 격리 면제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환자와 의료진은 지난 12일 뉴질랜드에 입국해 다음 날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했는데 환자는 현재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후의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고 한국의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송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40대 초반에 키가 180cm, 덩치가 자신만한 남성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알려진 김홍곤 씨와 친한 사이라며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하는데 문제는 당시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관 김홍곤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뉴질랜드 대사관의 재직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2월 외교부로부터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말 제신다 아던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자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일 김 씨를 귀국 조치했고 김 씨는 지난 16일 귀국해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 당시인 2017년 말 세 차례에 걸쳐 대사관 직원인 뉴질랜드 남성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웰링턴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송 의원 발언에 대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망신이라고 말하고 김 씨가 당당하다면 빨리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받고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에서는 김홍곤 씨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의 다양한 종교를 서로 인정하고 교육시키고 이해하자는 목적으로 Religious Diversity Center, 종교 다양성 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과 Religious Diversity Center의 공동회장인 조셀린 암스트롱 그리고 제니 테파 다니엘 박사는 주요 종교를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15번째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Religious Diversity Center, 종교 다양성 센터는 다양한 종교 간에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더 깊은 관계를 가지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 주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차별 반대 워크숍을 갖고 전문적인 내용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다민족부 사무실에서 연례 모임을 통해 전국의 종교 지도자 간 만남의 기회를 가졌는데 머지않아 제니 살레사 다민족부 장관의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스주 관리는 크루즈 선박인 루비 프린세스호의 승객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진 사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지난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조사당국은 지난 3월 루비 프린세스호가 시드니 항구에 정박했을 때 보건당국이 2,650여 명의 승객들을 하선시킨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들 승객을 검사 없이 하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루비 프린세스호에서 최소한 900명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28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멜번에서 지난 6월 2차 감염자가 나타나기 전 호주 최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원은 바로 이 루비 프린세스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 사우스웨일스의 글래디스 베라지클레인 주지사는 이 크루즈 선박의 승객들로부터 62명의 호주인들이 감염된 데 대해 특별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시설이 올여름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머스턴 노스 인근에 세워질 이 풍력 발전 시설은 전력 공급 회사인 머큐리 에너지와 세계적인 전력 회사 베스타스가 공동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60여 개의 터빈을 갖추게 될 트리티아 윈드팜이라는 이 풍력 발전 시설은 연간 8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터빈에서는 11만 8천 가구의 일반 가정에 공급할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연간 37만 5천 대의 전기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머큐리 에너지 측은 이미 수력 발전과 지열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여기에 풍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성공한다면 2,500만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만약 임상 실험에서 이 백신이 성공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초 빅토리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해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아직도 7천여 명의 양성 환자가 있어 호주 정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빅토리아주의 신규 감염자는 222명으로 7월 18일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에서는 18일 신규 감염자가 3명으로 나타나 47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 등 전략 폭격기 6대가 한반도 근해에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략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B-1B 랜서 넉 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2대 등 모두 6대의 전략 폭격기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 항공기와 대규모 폭격 태스크포스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2대씩 모두 넉 대의 B-1B 랜서 폭격기가 출격했고, 동시에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공군기지에서는 B-2 스피릿 폭격기 2대가 일본 근해를 지나 대한해협 인근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던 F-15C 이글 전투기 넉 대와 F-35B 1대, 그리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 타격탄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도 동시에 출격했으며 B-1B 폭격기 2대도 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임무가 언제 어디서든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이번 폭격기 출격에 대해 미군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맹국과 통합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동시임무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1B와 B-2 폭격기는 B-5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데, 이번 훈련에서 폭격기 6대 동시 출격은 매우 이례적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 전략 등 다목적 훈련일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B-1 같은 경우는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초음속 폭격기가 B-1이고, B-2는 레이더에 전혀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에 이 2대가 서로 상호 보완작용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미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중국 및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시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간접적인 연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정찰기 EP-3가 미한 연합훈련 이틀째인 19일 한국 수도권 상공에서 지상과 공중의 신호 정보인 시긴트를 수집 분석하며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찰 비행은 통상적인 임무 수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방어 성격의 컴퓨터 모의 훈련인 이번 미한 연합 훈련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축소 운영되고 있는 미한 연합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